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지역 홀대론이 논란입니다. 지난 9월 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SOC 관련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홀대론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5대 대선 당시 박정희 후보는 호남에서 승리했었고 제7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 부산에서 50% 가까이 득표했었습니다. 정치적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라이벌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통반장까지 호남에 다 뺏긴다는 구호로 지역 감정을 기획해냈고 이 호남 박해는 결국 5.18까지 연결됩니다. 그 결과로서의 실제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호남의 피해의식은 그렇게 사악한 정치 기획의 결과입니다. 그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래서 반역사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홀대론은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로 정치하는 거니까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월요일 안철수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가요?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호남이 홀대 당했는지 여부는 여당이 답할 문제죠. 정말 특정 지역이 특정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정권은 무너져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런 단어를 꺼냈냐? 안 대표님, 아니면 어쩌실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근데 부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모서리 녹화되고 녹취되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또 게스트가 꽉 찼습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미니도 또 있고. 네. 네. 저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정렬 변호사님이 거의 준 MC급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고정 꼭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정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고정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 연설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긴장 구조를 거부한다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외무장관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 선택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연설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란의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한 헤이트 스피치는 중세 시대에는 맞는 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매체들이 혹평을 했죠. 예. 네, 워싱턴 포스트의 혹평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보다는 깡패 두목에 더 가깝게 들린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뉴스 공장을 듣고 있나 봐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 뉴스 논평에서 한 멘트 비슷한 멘트들이 며칠 후에 외신에 실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협박과 눈길을 끌려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엄포에 불과하다면서 국제규범과 관리를 무시한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쳐요.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지를 대변하거든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건 왜냐면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원의 의원들,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네, 하원 할 것 없이 말들이 많았어요. 로켓맨이라고 했다고, 그런 표현 위험하다. 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오히려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이런 말도 나왔고. 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 의원의 성명입니다.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자세히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어서요. 아니, 실제 네. 워낙 이게 비난이 많으니까 매티스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 불만이 이거예요. 왜 이런 입장을 우리 언론이 내지 않느냐. 물론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포탈 메인에 걸리는 기사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정말로 군사행동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정작 전쟁이 나면 다 죽는 땅에 사는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입장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건 일반인들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제 불만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외신이 인용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맨날 이렇게 외신이 욕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으면 외신이 욕했다. 그걸 또 기사로 내요. 아,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연설 한번 했다가, 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 외에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욕을 했고요. 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악마화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관련국의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완전히 집행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얘기했네요. 예. 제 불만은 그거예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마디 쓰면 전쟁 날 것처럼 막 중계하고, 뭐라고 하면 또 전쟁 날 것처럼 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면 군사적 옵션이 드디어 올라왔다 그러고, 계속 일변도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포탈의 문제인 건지 그런 기사만 올려내는 아닌 기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언론 전반의 문제인 건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모든 기사는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네,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소위 포탈의 메인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뒤져보면 그런 기사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주류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언론에. 주류는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방송들이 그렇게 하느냐. 종편은 그럴 리가 없고요. 당연히. 그 외 매체들도 그다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불만입니다. 당사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외신이 인용해 가야 된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러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는 상입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었지만 짧게, 예, 한 두 가지 정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에 끝내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촛불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하긴 정부가 올릴 수는 없군요. 예, 후보자 자격 추천을. 이거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네, 그때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관련된 일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밝혔던 바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라는 문건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언급됐습니다. MBC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성경섭의 시사터치, 김미아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KBS, CBS, SBS, BBS, PBC까지 모든 아침 방송들이 거의 총망라됐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방송이 없어요. 모든 아침 시사방송이 다 문제다. 시사방송을 없애고 싶었겠죠. 예. 실제로 손석희 씨나 김미아 씨는 떠났죠. 예. MBC에서 손석희 씨를 몰아낸다는 건 MBC의 치명적인 건 거죠. 실제는 대표적인 자산을 없애버리는 건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었던 것이고. 출근길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를 흠집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뉴스공장이 그때 있었으면 뭐 사형에 처하라 이런 게 나왔겠죠. 어쨌든 모든 시사 프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당시 불교 방송은 김재원, 친박 김재원 의원이 진행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얘기한다면서, 예. 편파 방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니까 박근혜 캠프에 있던 김재원이 박근혜 편든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모두 다 마음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변도가 아니면 다 반정부적이라고 했던 거죠. 예, 심지어 민경욱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친정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라져야 할. 실제로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론하는 것들은 오로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건 김현정의 뉴스쇼. 네. 김현정 씨. 네. 오래 하셨어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성근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람이 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쓴 글들이 최근에 모두 삭제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관련해서 이 작업을 했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썼다고 하는 사용했다는 용어들을 보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며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의심해 봐야 할. 왜냐하면 이 소위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용어들이 여기서 다 탄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보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슬람 합쳐서 노슬람 지금도 맛있습니다. 네, 실제. 누가 쓰냐면 의심되는 아이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봉화 아방공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뇌물현. 일베들이 많이 쓰던 단어죠. 이게 일반 신지 아니라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조합해서 내는 일을 국정원은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쇄살인범들하고 이름하고 합쳐서 많이 썼었고요. 예. 네, 심지어 5.18 북한 특수부대 침투설을 반복적으로 퍼뜨렸고요.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을 썼습니다. 빨갱이 표출이라고 했었죠. 5.18 특수부대 침투설은 그러니까 북한 5.18을 북한이 일으켰다. 라고 하는 것의 발원지는 국정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를 3일 전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이때까지 있다가 한꺼번에 삭제했다는 거죠. 예. 네,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그만큼 들킬 리가 없다고 자신해 왔다는 방증이고 이게 들킬 리가 있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과연 이 직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지 기각될지. 네. 대부분 지금 기각되고 있거든요. 예,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심리전 단장 제외하고는 다 기각됐어요. 모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뚝 출연자 이정열 판사 잠깐 얘기 나눠보겠고. 아니 이렇게까지 이정열 전 판사님을 저희가 많이 선배할 줄 몰랐어요. 하도 이어지니까 이거 우연이겠지 하다가도 너무 연속되니까요. 일관되고 흐름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되겠네요. 이정열 판사님 지금 연결돼서 기다리고 계실 시간이니까. 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카이 임원에 대해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정열 판사님하고 하고요. 카이도 연속으로 5개가 기각됐죠. 예. 이거 관련해서 연예인 화이트리스트도 화제예요. 그죠? 네,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우파 연예인,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는 건전 연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전 연예인을 양성해서 조직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정부 주관 행사나 금연, 금주 등 공익 광고에 우선 섭외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 방안,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실제 그렇게 실행되지 않은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실행되지 않은 게 없어요. MBC나 뭐 KBS나 이렇게 문제된다고 그 사람들 실제로 잘려나갔고 없어졌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예인 화이트리스트에 이것도 실행에 옮겨졌다고 봐야 되죠. 예, 자기들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예,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 연예인들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예, 정권 홍보에 이용하고 그랬겠죠. 예, 실제 그랬겠는데 이분들이 자기 이름이 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건 모를 거라고 봐요. 예, 모를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운영했던 거고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일을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겠느냐. 예. 그게 성공적이라고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더 확대했겠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기각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자들도 다 기각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묶어서 최근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일 판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심리전 단장만 구속됐고, 관련자들 2명의 영장은 기각됐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게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계속 기각되는 게. 예. 그죠? 이거 또 물어볼 텐데 하고 읽어보고 싶은데 또 기각돼서, 네, 다 읽어보지 못하실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저 자꾸 뉴스 공장에 출연시켜가지고 저를 과로사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닌가. 자, 일단, 요 앞서 버린 시간 순대로, 네. 그 국정원 직원, 아니죠, 이제 이게 네. 팀장이군요. 예. 국정원에서 총 10억 원을 받았던 송아목의 팀장. 이분하고 또 같이 영장이 기각된 문아무개 씨. 네.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돈까지 가로챈 가짜 네. 현금 수령 영수증을 만들어서. 둘 다 기각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둘 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결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개 사건을 나눠서 보면은 일단 지금 먼저 공장장님 송 씨 민간인 팀장 네. 먼저 하셨으니까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영장 기각 사유가 이래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및 가담 정도, 그다음 송 씨를 포함한 전체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했다. 이게 예. 기각 사유거든요. 예, 민간인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공무원 범죄인데 이 피의자는 뭐 민간인이냐 아니냐 이런 예. 의미를 내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저도 영장 해보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제 구속 사유가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럼 기각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됐거나 예.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공장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 범죄인데 민간인에 불과하다라는 점하고 가담 정도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적으면 이제 단순 가담자니까 단순 가담자는 보통 형이 높게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장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게 민간인 팀장인데 예. 이 사람이 한 게 지금 2009년부터 4년 동안 10억 원을 받으면서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수백 명이 팀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단순 가담자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이제 저희 조직 범죄가 있으면은 구분을 3단계로 하거든요. 수괴, 그다음 중요 임무 종사자, 그다음 단순 가담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단순 가담자도 아니고 이거 중요 임무 종사자를 넘어서 수괴급이거든요. 지금 팀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가담자로 본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사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그거죠. 저 국정원 직원인데 수천만 원을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그래서 뭐 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자백하고 그 피해 금액 공탁했다고 지금 기각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사기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본질은 사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불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민주주의 훼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기 부분은 정말 진짜 그 표피에 있는 피부에 있는 지연 말단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진짜 중요한 불법, 이중 불법에서 토대가 되는 불법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눈을 감은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하고 뭐 출국 시도를 했던 그런 정황도 있거든요.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도주 우려가 있는 거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기재도 안 해놓고 있고 그리고 기재해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지금 갑갑합니다. 사실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범죄와 그 훼손에 사용된 불법 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 자금 가로챈 것에 대해서 공탁을 했다고 민주주의 훼손죄엔 따지지 않고 그렇죠. 이거 공탁됐으니까 이게 2차적 범죄인데 말하자면 2차적 범죄만 그렇죠. 가지고 기각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당연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만 하려고 했더니 오늘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기각된 것도 뭐 이번 기각된 거는 그 자체로만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재청구돼서 기각된 거예요. 그 앞에 또 4번의 기각이 또 있죠. 근데 이분은 지금 두 번째인데 이분이 앞에 기각될 때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례입니다. 기본 증거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런데 그럼 그때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사유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군요. 법원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군요. 그때는 이런 말 안 하더니 왜 새로 나왔냐.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전에 것처럼 그냥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말은 사유는 황당해도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이해는 할 텐데 이건 일관성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거의 두 건인가요? 제하고 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리고 민간인 댓글 부대 같은 경우도 단장 한 사람 빼고 다 기각됐고요. 이 전체적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줄로 논평해 주시자면. 저로서는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임 판사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개개 사건으로 보면은 우연히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겹치면, 그때는 필연이라고 판단하는 게 판사의 어떤, 직업 자세입니다. 뭔가 필연적인 게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부산 판사였습니다.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 연설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긴장 구조를 거부한다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외무장관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 선택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연설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란의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한 헤이트 스피치는 중세 시대에는 맞는 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매체들이 혹평을 했죠. 네, 워싱턴 포스트의 혹평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보다는 깡패 두목에 더 가깝게 들린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뉴스 공장을 듣고 있나 봐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뉴스 논평에서 한 멘트 비슷한 멘트들이 며칠 후에 외신에 실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박과 눈길을 끌려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엄포에 불과하다면서 국제규범과 관리를 무시한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쳐요.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지를 대변하거든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건 왜냐면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없다. 그런가요?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호남이 홀대 당했는지 여부는 여당이 답할 문제죠. 정말 특정 지역이 특정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정권은 무너져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런 단어를 꺼냈냐. 안 대표님, 아니면 어쩌실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때 부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모서리 녹화되고 녹취되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또 게스트가 꽉 찼습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민니도 또 있고. 네. 네. 저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정열 변호사님이 거의 준 MC급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고정 꼭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정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고정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그 상원의 의원들 뭐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네, 하원 할 것 없이 말들이 많았어요. 뭐 로켓맨이라고 했다고 그런 표현 위험하다.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오히려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이런 말도 나왔고. 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 의원의 성명입니다.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자세히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어서요. 아니 실제 네. 워낙 이게 그 비난이 많으니까 메티스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 불만이 이거예요. 왜 이런 입장을 우리 언론이 내지 않느냐. 물론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포탈 메인에 걸리는 기사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정말로 군사행동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정작 전쟁이 나면 다 죽는 땅에 사는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입장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건 일반인들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제 불만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외신이 인용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맨날 이렇게 외신이 욕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으면 외신이 욕했다. 그걸 또 기사로 내요. 아,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연설 한번 했다가, 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 외에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욕을 했고요. 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악마화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죠? 네, 관련국의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완전히 집행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얘기했네요. 예. 제 불만은 그거예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마디 있으면 전쟁 날 것처럼 막 중계하고, 뭐라고 하면 또 전쟁 날 것처럼 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면 군사적 옵션이 드디어 올라왔다 그러고, 계속 일변도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포탈의 문제인 건지 그런 기사만 올려내는 아닌 기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지역 홀대론이 논란입니다. 지난 9월 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SOC 관련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홀대론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5대 대선 당시 박정희 후보는 호남에서 승리했었고 제7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 부산에서 50% 가까이 득표했었습니다. 정치적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라이벌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통반장까지 호남에 다 뺏긴다는 구호로 지역 감정을 기획해냈고 이 호남 박해는 결국 5.18까지 연결됩니다. 그 결과로서의 실제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호남의 피해의식은 그렇게 사악한 정치 기획의 결과입니다. 그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래서 반역사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홀대로는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로 정치하는 거니까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월요일 안철수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